자, 첫 번째 설마 근해 공식을 쓰진 않았겠죠? 라고 물어보면 썼지? 네. 근해 공식 쓰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해 공식을 쓰는 경우는 없어. 근해 공식을 쓰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냈다? 라고 하면은 내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기간에서 근해 공식을 써서 맞추기는 했어. 그건 너무 좋아. 근데 그 상태에서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보기차식 공략이 안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인수분해 정리한 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쓰기는 좀 귀찮으니까 A, B, C, D로 바꿔서 대체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봐. A, B, C, D가 어디에 근인지 모르겠지만 둘은 여기고 둘은 여기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분해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근과계세 관계를 쓸게요. 자, 봐봐. 다시 근해 공식을 썼다는 얘기는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99%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는, 그러니까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근해 공식을 썼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 얘기고, 그 다른 방법은 무조건 근과계세 관계일 거라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4. 여기서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4인 걸 예측할 수 있고, 문제 자체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D분의 1의 형태니까 통분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셨어야 된다는 거. 됐죠? 2번 정리 직접 했나요? 네, 좀 기다리네. 기다렸다 다시 해볼게. 놀러 가고 싶다. 어디로요? 베트남? 네. 같이 가요. 같이 가. 우리 가족여행 가도 우리 가족여행 갈 텐데. 트렁크에 넣어주세요. 재밌겠다. 비행기까지 수화물로. 4시간 걸리는데. 4시간이나 걸려요? 4시간 밖에 안 나? 일단 베트남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연착됐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가 한국이 폭설이 와가지고 12월 달에 갔다 왔거든. 12월에 갔는데 한국이 폭설이어서 우리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아직도 인천에 있는 거야. 우리가 타는 시간이 됐는데도 거기서 못 떠가지고 이제 늦게 뜨느라.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거의 5시간 늦게 출발을 했지. 공항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처음 연착이 됐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돌아오는 차편이 없었다는 거야, 버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둘째 애기는 없었을 때인데, 애기랑 우리 와이프랑 나랑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가는데, 일단은 수화물이 나오면은 되니까 이제 그 도는 거 있잖아, 그 회전 초밥.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먼저 자리를 맡고 내가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늦게 나오겠어, 뭐 밑밥 가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먼저 데리고서 나갔어. 가가지고서 차에서 아기를 데리고서 이제 차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차도 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엄청 오래 기다린 거거든.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 추운 겨울 12월 달인데 아기 데리고 있는데 내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수화물이 나오는데 첫 바다로 우리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갈 수 있겠다 해서 나 이거 하나 나왔다고 했는데, 짐이 2개였는데 두 번째 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 와, 진짜 처음에 나오지라도 않았으면은 뭐 저긴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길을 다 잃고서 어쨌건, 그러니까 탈 차가 없었던 거야. 그 마지막 차였으니까. 그게 한 11시 반인가? 이때 타는 거였는데, 근데 또 거기에서 또 택시를 타고 또 뭐 옆에 가서 뭐 숙소를 잡아서 또 언제 또 짐 풀고 언제 또 해.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택시 타고 왔거든. 18만 원. 근데 이것도 싸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주변에 근처에 가가지고 다음날 버스 타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돈 내고서 그냥 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우리 집 대전까지. 와. 월평동 여기까지 여기서 타고 갔으니까. 차가 여기 있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배웠는데? 인천공항에서 월평동 우리 학원까지. 이렇게 싸요? 싼 거 아니야? 생각보다 싸지 않아? 가격으로 들었을 때는 18만 원인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 괜찮네. 그 만약에 친구들 4명이서 놀러 간다고 생각. 근데 그럼 버스 타고 가도 되니까 버스 굳이 안 타고 갈 이유는 없잖아 또. 네. 그래서 그럼 여행 갔다 오면은 항상 여행 처음 집 앞에서 찍은 사진부터 갔다 오는 사진이 항상 해가지고 쭉 해서 사진첩을 하나 만들거든. 그 앨범을 그 인쇄하는 그런 거 있어 프로그램 같은 거. 그 앨범을 꼭 만드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갔다 온 사진은 맨 마지막 장면이 택시야. 그래서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내 기억이 나더라고. 자 인수분해 형태가 양변의 x제곱을 곱해서 6x 더하기 11 더하기 x분의 6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정리를 했다면은 공부를 덜 한 거라는 거. 이미 작업 자체가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는 요런 꼴이 될 예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x의 개수를 만들어줄 때는 요렇게 곱하니까 a 플러스 b가 x의 개수여야 되고 6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곱한 ab 더하기 2를 계산을 한 게 x제곱의 개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11이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은 AB의 값은 9가 되면서 합은 6이 되는 숫자니까 A와 B가 각각 똑같은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요 녀석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질문을 다시 받을게요. 3번 맞은 사람. 이거 우리 했었어. 이 문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했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했어? 볼게요. 자, 이 문제의 기본은 고차 방정식 문제고 문제 어떻게 풀자? 1번? 네임차도 정리. 에이 아니지. 내가 정리되어 있는데. 알파 네임.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 x 식을 0으로 만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고. 네 글자.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하자고. 이 한마디로 정리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앞에는 되게 길게 늘어뜨려 놓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얘가 나올 때 가지고 가야 되고. 자, 잘 들어요. 여기 지금 1, 2, 3, 4번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도 다 터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요즘 트렌드가 옛날까지는 맨날 허수냐 허수 아니냐까지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 이거보다 덜 내서 고차식을 안 내는 추세거든 요즘은. 그래서 시험 대비 시험 범위가 나왔어도 변경될 수도 있어. 좀 준다 뭐 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어. 아니면은 고차식까지 한 다음에 기말고사를 또 내는 방법이 있어. 뭐 어쨌든 출제자 마음이니까 사실 뭐 누적해서 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내년에도 어차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눈에 좀 익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인수정리 이용하셔야 돼요. x자리에다 1을 대입을 했더니 1 빼기 2k 더하기 2 빼기 2k 더하기 3 더하기 2겠고 0이 되지 않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1 빼기 2k 더하기 2 플러스 2k 빼기 3 더하기 2가 되면서 없어졌고 4,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뭐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 쓰시면 되는데 이 줄에서 왜 맞았냐고 물어봤냐면은 이 줄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이 뒤부터만 열심히 적는 느낌들이 좀 있어. 근데 얘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는 숫자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상수 플러스 2고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요. 플러스 1x랍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영역 확실하게 분리를 할게. 여기서 는 0이 방정식인 상태예요. 빨간색 2차식의 형태가 있고 원하는 문제는 중근을 갖는데 얘가. 근데 여기서 중근이라고 함은 중근은 무슨 뜻이다? 중복되는 근이다. 몇 개가? 두 개가. 그래서 세 개가 겹치는 형태를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방정식이 x 빼기 3의 세제곱은 0이야. 그러면 만족하는 근이 x 빼기 3, x 빼기 3, x 빼기 3 요런 꼴이니까 3, 3, 3 돼서 이런 거 삼중근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상 삼중근을 잘 설명하지는 않거든. 근데
중근이 2개인 거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돼. 잘 안 나와 요즘 추세에서는. 그럼 다시 얘가 중근이려면 어때야 될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인수도 일단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주어를 붙여서 더 꾸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다시 그럼 가보면 얘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근으로 갖거나 완전 그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 들어갔다 칠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말이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는 그러면은 근으로 가지려고 하면은 난 좀 주어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방정식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닌 완전 제곱식의 형태여야 한다. 됐죠? 알고 있는 느낌은 나. 근데 조금 더 말을 좀 더 정갈하게 하려고 한 거고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일단 바로 갑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은 뭐가 되면 된다? 중근을 갖는 상태가 되면 되므로 판별식이 0이면 된다고. 첫 번째는. 됐죠?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존재를 한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된다. 또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식 자체가 0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이해가 안 됐어도 인수분해까지 왔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 수투 부분으로 넘어가면 또 나오거든. 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꾸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때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뭐 작년도 시험 봤던 2학년들 보면은 만년고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 유형들 나왔었고 학교에서 줬던 프린트들. 그래서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요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요번 주부터 기본 유형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시험 대비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기본 유형만 모아놓은 프린트가 제 1단계거든. 1단계야. 농담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아도 일단은 65점까지는 나와. 근데 65점이라고 하니까 되게 낮아 보이지만 65점 못 맞는 애들이 생각보다 태반이야. 생각보다. 두 번째 형태가 우리가 4개짜리 오늘 본 거 요거까지 7강 했으니까 7, 4, 28, 30문제 정도가 되잖아. 그 30문제 플러스 8개씩 해가지고 정리한 거 8, 7, 56이니까 대충 60문제 정도 있는 그 문제 모음 있잖아. 그거까지 모아놓은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안 되면 얘로 못 넘어가. 농담 아니라 얘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얘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완벽하게 90문제가 정확하게 돌아. 이미 다 봤던 시험지잖아. 이게 완벽하게 도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얘도 확인 정도만 해보는 걸로 충분해.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단계부터 이제 뭐 고난이도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이라거나 최상위 수학 뭐 아니면은 자이스토리나 이런 그런 뭐 모의고사 형태의 교재들. 그래서 이제 심화 교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기출만 계속 정리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다음 시간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면은 미리 얘기를 할게. 7시 10분에 땡 시작을 해가지고 8시까지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딱 50분 똑같이 주도록 하고.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땡 하면은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처음 시험 보면은 생각보다 좀 충격 좀 먹을 거야. 2번 충격을 먹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못 풀어서 두 번째는 풀이를 들어보니까 다 아는 문제여서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충격들을 보통 먹거든. 그래서 이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은 기본적으로 보고 최소 6개는 가지고 가자고. 6개는.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는
이 기출 6개랑 여기 있는 90문제랑 기본 유형 프린트 요렇게까지 해요. 여기서 맞을 수 있는 기대 점수는 75점 정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오케이? 대비는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점수는 여기서 만드셔야 돼요. 물론 플러스도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준비 좀 미리미리 하시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복습밖에 뭐 지금도 복습이었지만 남은 게 복습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정리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못 풀었으면은 2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단원이 이미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1단원 때문이거든 오히려. 그리고 실력 정석에 연습 문제 7번 뭐 이렇게 있어. 실제로 있는 문제 뭐 정석 뜨는 친구들도 있잖아. 보면은 없니? 확실히 많이 없었나? 정석 몰라? 하드커버 이렇게 돼 있는 거? 난 그거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하드커버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있잖아 바이블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거 푸는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연습장 갔다가 쓰고 있고 맨날 이러는데. 아무튼 걔들 편한 대로 하라고 하시고. 자 가볼게요.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두분의 합, 곱의 합 그리고 세근의 곱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정리가 됐고, 일단 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중에 뭐를 이용을 하자? 2번을 할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를 더한 거를 제곱해주면 불러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2알파 이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여기까지가 나오셨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문제 풀이 과정의 핵심이고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 1 여기 계산해서 넣으면 얘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 문제까지 딱 해서 74, 28 문제가 일단은 제공이 됐고 됐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3개에 대한 추가 8개짜리 문제 24문제가 조금 더 있고 원래 기존에 31문제였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쳐가지고 그 90문제가 만들어져. 시험 때마다 이렇게 약 100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갈 거예요.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여기도 문제도 한 대충 한 7, 80개 정도 되거든. 그래서 기본 유형적인 문제랑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인데 다 나오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머릿속에 이미 그 문제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점수까지는 빠르게 도달을 해야 되고 좀 미리 좀 겁을 좀 줘보면은 만점을 기대한다면은 만점을 맞고 싶다면은 시험 시간 기준으로 25분 정도 안에는 5문제 빼고 다 풀어야 돼. 진짜로. 요 정도 아니면은 거의 가능성이 되게 현저히 낮아지거든. 그리고 이걸 넘는 것도 되게 웃겨. 이미 문제를 다 이해 못했다는 얘기거든 사실. 그런데 그 남은 예를 들어 25개 중에 5문제를 남기고 앞에가 20문제라고 하면은 그 20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좀 외우라고. 그리고 뭐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공략할지 정도까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까지 받고서 프린트들 더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 이거 안 돼. 진짜 컴퓨터 되는 게 제일 개빡쳐. 몇 초 이상 못 있네요. 뭐 산에서 5초면은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으니까 느린 게 좀 빡치는 거지.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컴퓨터를 한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는 저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캐드 그런 거 하거든.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컴퓨터 느리면 개빡쳐. 21만이야. 공과사를 잘 지키면. 이거? 아니 그거 답을 구했는데 찍어서 보였어요. 이거는 따로 받을게요 일단은. 이거는 기본 유형이라 정리는 조금 아쉽고 또 없어요. 2하고 4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근데 왜 8인지 모르겠어. 아 그거 선지에 8만 있어서 그래.
그거 답지 보면은 2하고 2또 32번 한번 볼게요. 그거 선택지에 2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왜 3? 그러니까 선택지에 4는 있잖아. 근데 선택지에 4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8이 정답이지. 열정적이. 자, 일단은 32번까지 모든 사람들 있을 텐데 대답이 나오나 봅시다. 맞았어? 1번이에요. 자, 맞았어요. 아, 예. 어떻게 풀었어? 네. B 플러스 일단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의 x의 개수였으니까 원하는 게 뭐야? x의 개수면은 곱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쟤네들이 세근이면은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걸 더해서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그거 3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감마가 오케이. 자, 봐봐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곱의 합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세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고 곱의 합인 요 녀석이 2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 상태에서 얘를 보는 순간 무조건 바꾸려고 했었어야 돼.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유형이기는 한데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고 베타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대로 쏙 넣어주면은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분의 마이너스 베타 감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감마 형태라서 약분이 되면은 세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된다는 것까지. 많이들 혼동해서 얘기를 좀 해줬고요. 질문 또 없을까 그러면?